예르 깜짝 등장. 예르야. 하. 뚜선부님. 오늘도 제일 먼저 등장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언제나 첫 손님이시죠. 왜냐면 저희 채팅을 관리해주시는 소중한 보시세요. 그렇습니다. 어머? 뭔가 볼을 손으로 콕 찌르는 것처럼 손 모양이 되네? 예루가 아니 볼을 긁는 것 같잖아. 긁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지 이게 뭐냐면은 그 볼 마사지하는 기계인데 그 괄사라고 하거든요. 왠지 예루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괄사를 모르는 분이 많을 거. 예하 지금은 졸린 10열님 안녕하세요. 예하입니다. 괄사라고 하는 건데 그 원래 붓기 빼고 막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는 붓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사고 싶길래 샀어요. 근데 예루가 몰랐는데 집중을 할 때 턱에 힘을 엄청 꽉 줘가지고 앙 하고 깨물더라고. 진짜 세게 깨물고 있더라고. 그래서 맨날 턱이 아프다. 집중을 하고 이럴 때마다 턱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지금 그 괄사로 턱 쪽을 근육을 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마치 열심히 볼을 긁는 사람처럼 되고 있다. 반갑예루 냥냥봉님 예하 안녕하세요. 도대체 왜 이 방송인 방송을 켜놓고 볼을 왜 이렇게 열심히 긁는 것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을 마사지하는 중입니다. 왜냐면 턱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턱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턱 관절 근육을 풀어주는 중이다. 이게 예루가 그 얘기를 안 해줬구나. 예루가 그 과자 같은 거 좀 바삭바삭한 어머 차가워라. 조금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거를 뭔가 이쪽 치아로 뭔가 잘못 씹으면은 시큰한 게 있거든요. 충치인가? 아니겠지? 하고서 버팅기다가 저거 주기적으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스케일링 받으러 가고 이럴 때마다 여쭤보는데 저번에 처음에 여쭤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었던 게 이게 예루는 당연히 예루가 치아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빨이 안녕 이렇게 된 줄 알고 망했다. 안 그래도 성원 이빨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충치 혹은 잇몸이잖아. 그래서 갔는데 봤더니 선생님이 이거 뭐 충치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가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가 면이 많이 닳아서 이가 닳았대. 젊은이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왜지 했는데 예루가 평소에 이를 좀 앙다무는 습관이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더라고. 시라사고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들어왔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 아주 끝내주게 육회에다가 저거 뭐야 오징어 탕면인가? 그거 한 그릇 멋지게 말아먹었습니다. 전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첫 채팅이세요. 몸이 낡아버린 젊은이. 예루가 집중할 때 턱에 힘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예전에 한창 알바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일하는 내내 턱에다가 힘을 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턱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말에 막 볼 계속 이렇게 막 마사지하고 있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 대가를 이빨로 톡톡히 치렀다. 나 참 알바비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했는데 잘 때 아드드득 까드드득 빠드드득. 근데 어렸을 때도 참 엄마가 그런 얘기 해주신 적 있어. 예루야 너 잘 때 왜 이를 갈고 자니? 이러신 적 있어요. 그거랑 평상시에 집중할 때 턱 꽉 깨무는 습관이랑 합쳐져가지고 지금 이빨이 이렇게 계속 마찰하다가 이빨 면이 점점 없어졌나 봐요. 정말 큰일이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했더니 뭐 방법은 딱히 없고 불소를 주기적으로 도포해줄 테니까 싫으면 오래요. 이미 닳아서 복구가 안 되나 봐. 그쵸? 이빨은 뭔가 자라는 부위가 아니잖아. 한번 자라면 그대로 써야 되는 부위니까 이미 표면이 마모가 됐고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젊은 분이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얘로 젊은 분인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나요? 억울했답니다. 무슨 뭐 단단한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부드러운 것만 먹는 바람에 치아가 간격이 조밀해가지고 교정으로 다
조각조각 따따따 해서 그 재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보드라운 거를 즐겨 먹는 여자였는데 어째서 이렇게 치아가 다 닳았을까?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 이 사람 방송 켜놓고 자꾸 볼을 긁고 있잖아. 뭐지? 세수 안 했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페이스 롤러 괄사라고 하는 걸로 지금 턱을 풀고 있답니다. 제 지금 오해받기가 정말 싫어가지고 지금 괄사 얘기만 한 4번 한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절대로 무슨 턱을 북북 벅벅 비듬 생긴 원숭이 마냥 긁고 있는 게 아니고 간지럽지도 않고요. 턱이 아파서 관절을 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또 말할 때는 또 턱에 엄청 힘을 주고 말해가지고 그렇답니다. 아, 그렇지. 그냥 여기다 써놓자. 써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들어왔는데 이분 왜 자꾸 턱을 긁으시나요? 라는 얘기 안 들을 수 있잖아요. 턱 긁는 거 아니고 그렇지. 이건 방송이었다. 여기 써놓으면 되잖아. 턱 긁는 거 아니고 코 파는 거 아니에요. 턱 긁는 거 아니고 코 파는 거예요. 당당하게 괄사로 턱 근육 푸는 중입니다. 괄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아? 롤러라고 하는 게 낫겠다. 예루가 여러분들을 너무 뷰티 문외한으로 보고 있나요? 불쾌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진짜로 불쾌한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좋아 좋아. V라인 예루. 아 정말 예루의 어린 시절 꿈이었는데 그 TV 광고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분들이 이 뭐라 되지? 요쪽 턱선이 하나도 없고 뭔가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완전 V인 턱선으로 생긴 분들이 자꾸 나오잖아. 예루도 잘하면 그런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그 뭐라 되지? 아 뭔가 말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끄럽고 좀 이상한데? 그 예루는 되게 예루가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그 민망한데? 굉장히 뭔가 어깨가 넓고 탄탄하고 멋있는 체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완전히 잘못하고 살았더라고. 아니 어느 날 문득 옷 입고 거울 보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별로 어깨가 안 넓은 것 같은데? 왜지? 분명히 어깨가 넓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예루랑 되게 오랫동안 친구거든요. 거의 인생의 반이 넘게 계속 친구인 그런 친구란 말이죠. 거의 가족인데 친척 언니보다 훨씬 자주 봤을 만큼의 그런 아주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토모다치인데 그 친구가 했었던 말이 예루야 너를 초등부 때부터 계속 봤지만 네가 한 번도 어깨가 넓었던 적이 없어. 무슨 착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단 1초도 너는 어깨가 넓고 건장하고 튼튼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를 나의 친구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깨닫고 알고 있었다고? 나만 몰랐다고? 그 심지어 예루는 그걸 굉장히 그 신대륙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얘들아 사실 나 어깨가 넓지 않았어 하고 얘기한 거였는데 친구들이 다 어? 이제 안 거야? 지금? 이런 반응이어가지고 네.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 나만 몰랐어. 이게 그 예루는 꾸준히 그 되고 싶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되고 싶은 멋진 나 자신이 좀 하나씩 이렇게 마음속에 있잖아. 예루는 몰랐는데 그 예루는 당연히 뭔가 그 귀여운 거를 추구하고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그거는 약간 이쪽 뇌의 생각이고 이쪽 뇌는 좀 멋있는 걸 하고 싶었나 봐. 둘이 약간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아 나는 귀여운 거 좋아하는데 왜 나는 멋있게 생겼을까 이렇게 잘못 생각했나 봐요. 진짜 어이없어. 왜 그랬을까?
되게 착각을 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다 틀렸거든요.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막 굉장히 건장하고 뒷모습만 봤을 때 신뢰가 가는 그런 멋진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거든? 나 너무 취직하잖아 하고 10년간 살아오기. 완전 잘못 살았어. 응. 약간 그 뭔가 이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걸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될 수가 없어서 슬픈 사람인지 알았는데 그 슬프다는 것까지가 예루의 망상이었고 그냥 망상 속에서 계속 살아온 거야. 나는 어떤 가상 현실 속에서 그걸 알고 너무 놀랐어요. 아예 또 턱 긁기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쿨진 오타쿠. 아니 나는 내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 정말 당황스러웠죠. 어쩐지 뭔가 옷 같은 거를 살 때 내가 생각하고 집은 거랑 그 내가 나한텐 이런 핏일 거야, 나는 이런 체형이니까 이 옷이 잘 맞을 거야 하고 집은 거랑 입었을 때 느낌이랑 너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데 왜지? 옷이 잘못 나왔나 이러고 그냥 그거 안 사고 딴 거 사고 막 이랬거든요. 당연히 안 맞았겠지. 현실을 보지 않고 네 망상 렌즈를 통해서 너 자신을 봤으니까 예루야. 그 너에 대한 어떤 망상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봤으니까 세상이 똑바로 보였겠니? 그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 외에 사람들이 자기의 추구미랑 도달 가능미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 예루는 그거를 이제 되게 잘 알고 아 내가 추구하는 건 이거지만 안 되니까 난 이거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냥 둘 다 잘못된 거였고 이미 잘 도달해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생각도 못했어. 아니 막 되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너무 충격적이야. 여러분은 막 그런 적 없어요? 그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 자신이랑 남이 보는 나 자신이 너무 달랐던 기억? 되게 웃겼어요. 그 되게 막 엄청난 신발견을 한 것처럼 친구들한테 되게 뿌듯하게 얼마 전에 이런 걸 깨달았어 하고 얘기했는데 애들이 다 그걸 이제 알았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 리다님, 예하, 안녕하세요. 저는 땀입니다. 하. 안 나가서 남이 봐줄 일이 없어요. 아 근데 예루도 안 나갔는데 그 만나는 친구라고 해봤자 5명 안에서 이제 끝나거든요? 친구를 살 때 필요한 손 한 손이면 됩니다. 5명 안쪽이니까요. 근데 뭔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울을 보고 예루 혼자 했었던 생각. 예루는 이렇게 생겼군. 웃기지 않아요? 거울이 멀쩡하게 있는데 완전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 뭐에 씌인 것처럼. 어떻게 그랬을까? 진짜 어이없어. 아이쿠. 예루가 간헐적으로 턱을 긁어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인식이 잘못돼요. 그 설마 하니 사람이 저런 이상한 롤러 같은 거를 들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나봐. 당연히 손가락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여기 봐, 이쪽으로 가면 당연하다는 듯이 손가락이 된다니까? 여긴 그래도 쥐는 손처럼 보이는데 여긴 누가 봐도 좀 나아졌다. 아 잠깐만, 이거 좀 굵은 걸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그마한 걸로 하면 여봐, 다시 또 무한하게 턱을 긁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혓바닥 안 나오는 게 다행이다. 이거 큰 거 대면 될지도? 봤어요? 얘를 가만히 있거든요? 얘로는 그냥 손을 들어서 이 롤러 중에 좀 큰 쪽을 입에 댄 것뿐인데 입이 자동으로 벌어져. 바보. 이거 혀 아닌데. 아 웃기다. 녹음해서 복화술 가능. 안녕하세요, 예르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간만에 좀 나가지고 방송을 켰는데 아니 이게 좀 일찍부터 켜려고 했거든요? 근데 누워있었는데 주변이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 저희 아파트 층간소음이 없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심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막
자꾸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뭐 하시나 하고 뭔가 크게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 하면서 조용해지길 좀 기다렸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끄러운 동네가 전혀 아닌데 이 동네가 밤에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되게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유흥가 막 술집 이런 것도 되게 좀 멀리 있어가지고 시끄러울 일이 없는데 계속 막 시끄러운 거야. 그러다가 막 누가 막 소리치는 것 같은 으야 막 이런 소리 막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핸드폰 하고 있다가 으야 이러자마자 어? 이거 그냥 대화가 아니라 싸우는 건데? 하고 창문 열어봤더니 막 야 임마 뭘 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막 뭐랬어 하면서 막 싸우고 계신 거야. 당황해가지고 에? 아니 이 시간에 이 동네에서 싸울 일이 없는데 약지라도 하셨나?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 방송 켜니까 조용하네요. 창문 열고 똑같이 따라해주면 둘 다 화나서 흐지부지. 아 근데 얘로 그 어렸을 때 그 새벽에 어느 정도의 새벽이었냐면 그 이견의 여지가 없는 새벽이었거든요. 막 아침 6시, 막 밤 12시 이런 거 아니고 새벽 3시인가 막 4시 반? 이런 시간이었단 말이야. 이견이 없는 새벽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뭐였지? 맞은편 아파트에 있는 한 계층을 사이에 두고 뭔가 아저씨 두 분이 싸우시는 거야. 근데 뭔가 그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싸우고 계신 게 아니고 서로 그 집 문을 열고 나와서 그 현관문 앞에서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그 뭔가 고성방가를 하면서 그 음공으로 싸우시는 것 같았어요. 잘은 기억이 안 나. 거의 한 10년쯤 된 얘기여가지고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마주보고 싸워도 시끄러울 텐데 그 조용한 새벽 3시, 4시 이런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그 시간에는 이슬이 내려앉는 소리밖에 안 들릴 거거든요. 그 시간에 막 엄마 어쩌고 저쩌고 네가 뭔데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으니까 쪼렁쪼렁하게 잘 들리는 거야. 예루가 자다가 깼어요. 잘 때는 좀 세상 모르고 자는 스타일인데 야 진짜 어지간히 시끄러우셨는지 그 시간에 어린 나이여서 더 완전 꿀잠을 자고 있었을 텐데 흠냐링 하고 완전 잘 자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깼다니까? 근데 깨고 나서 예루도 화나잖아. 새벽 3시에 아저씨들 둘이서 싸우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떤 잘난 아저씨들인지 얼굴이나 보자 이러고 아파트 현관문 열고 나갔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조용한 거야 아저씨들이. 뭐지? 사람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조용해진 건가? 그런 걸 신경 쓸 정도의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새벽 3시에 싸웠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창문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그 순간에 딱 오시는 거예요 집 앞에. 그래가지고 아빠 집에서 자던 거 아니었어? 어디 갔다 와? 했더니 아니 나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걸 생각했거든요. 집에 자고 있지 않았나? 아빠가 어딜 갔다 온 거지? 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아빠가 그 순간에 얘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얘루야 들어가 아빠가 조용히 시켰어. 아 진짜 웃겨. 아니 딸내미 뭐 하려고 나온 건지 어떻게 바로 아시고. 그 예루도 새벽이라 워낙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또 언제 봤어요? 여러분이 안 보는 사이에 스리슬쩍 360도 공중 6회전 하고서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어쩐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2바퀴만 돌았단 말이야. 진짜 웃겼어. 딸내미 뭐 하려고 나온 건지 바로 알고 들어가 얘를 아빠가 조용히 시켰어. 그게 진짜 웃겼어요. 왜냐면 그 예루도 약간 일발 장전 중이었거든요. 주무세요. 새벽이잖아요. 이러고 준비 중이었는데 예루가 그러기 전에 이미 아빠 선에서 컷이 됐다. 근데 진짜 시끄럽긴 엄청 시끄러웠나 봐요. 왜냐면 예루 방이 그 아저씨들 소리치던 데에서 제일 가까이 있고 아빠가 주무시는 데가 그것보다 훨씬 안쪽에 있었거든요. 그 아빠 방은 그 한 2겹 정도로 그 뭐라 그래야 돼?
두 겹 정도로 격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려야 정상이야. 근데 그게 들렸다는 건 진짜 어지간히 시끄러우셨던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 새벽에 어린이가 깼겠어요. 에르가 아저씨들한테 현실 자각 시켜드리기 전에 아빠가 먼저 잘 타일러서 주무시라고 들려보냈다. 아, 너무 웃겨. 아니 근데 새벽 3시에 도대체 왜 싸우셨던 걸까? 말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네. 뭔가 새벽 3시에 깨실 일이 있나? 그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했던지 아랫집에서 뭔가 했던지 둘 중 하나 같은데 뭐였을까요? 일단 위층 아저씨가 새벽부터 운동하려고 집에서 줄넘기를 뛰었다가 1번 가정이고 2번이 뭔가 하러 나오셨는데 밑에서 담배 연기 같은 게 올라와서 열받아서 싸웠다가 2번인데 아, 이해가 안 가네. 이유라도 좀 물어볼 걸 왜 싸운 거냐고. 고양이들인가 봐. 아, 고양이들 막 왜앙 왜앙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 아저씨들이 차라리 그렇게 싸우셨으면 귀엽기라도 하지. 그거 정말 아파트에 노인이랑 어린이가 많단 걸 알면서도 아주 육두문자를 거침없이 하시더라고요. 방금 싸우시던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아유, 뭐 자기가 뭘 했냐, 막 주차를 했냐, 뭘 했냐 하시면서 막 뭐 싸우시던데 대충 보니까 뭐 흡연구역 관련해서 싸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대충 열어봤는데 막 쌍욕하고 계시길래 아우 이런 귀 썩겠네 하고 바로 닫았거든. 뒷얘기를 못 들었어. 뭔가 잔뜩 성이 난 아저씨 한 명이랑 그 좀 타일러 보려던 아저씨 2명이랑 있었는데 타일러 보다가 이쪽 아저씨가 너무 막 뭐라 하고 성질 부리시니까 3명이 같이 욕하는 것 같았어. 그 원래 그거 있잖아. 뭔가 화난 사람 말리다가 같이 이게 셋이서 싸우는 거? 그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진 모르겠어요. 아, 왜 조용한 동네에서 그렇게 크게 싸우신담. 이왕 싸우실 거면 저쪽까지 좀 나가면은 번화가거든요? 거기에서 싸우면 좀 더 꿀잼일 텐데. 거기는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아, 밤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약간 그 광기에 절어 있어. 알코올로 인한 광기에 절어가지고 링 만들어주고 모아두기. 아, 그 약간 복싱 이런 거 하게 링 이렇게 하나 쳐주고 띵 하고 그거 쳐줘. 이제부터 싸우라고.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자, 대충 알겠지?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정말 그 새벽에 싸울 거면 보기 좋게 리 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밑에서 응원도 좀 하고 응원하면서 뭐 팝콘도 좀 먹고 얼마나 좋아요. 아, 하여튼 그랬답니다.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왜 싸우고 그러세요. 좋게 좋게 좀 살지. 얘로 분명히 저번이랑 저저번에도 방 정리를 방송하기 전에 막 와다다다다 해놓고 여러분이 안 보이는데 했다가 짐을 잔뜩 놨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언제나 한결같다. 이게 예루다. 못 본 척 하기로 합니다. 금요일에 오랜만에 봐서 좋다는 거임. 그럼요. 얼마만입니까 이게. 벌써 4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동안 강산이 4번이나 바뀌고. 아, 웃겨. 이래서 99번 잘하고 한 번 실수하지 말고 99번 잘못하고 한 번 잘하라고 하는 거구나. 뭔데? 왜? 내가 무슨 방정리? 방정리하고 있었나? 방정리 얘기하고 있었나? 아니 잠깐 한 번만 잘하면 안 되지. 나 지금 되게 맞는 말이구만 하고서 듣고 있었는데 다시 잘 보니까 아니잖아. 은근슬쩍 사람의 정신을 공격하고 있어. 낚였잖아요. 근데 밤에 방송을 켜면은 아무래도 아까도 말을 하긴 했는데 방음이 엄청 잘 되는 집은 아니어가지고
크게 말을 하면 안 돼서 좀 잔잔해지거든요? 근데 요런 분위기가 괜찮은 건지 예루는 낮방송을 많이 했어가지고 약간 가늠이 잘 안 돼. 자기 전에 보기에는 텐션이 높나 싶다가도 근데 또 너무 처지면은 예루가 신이 안 난단 말이야.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루는 보통 다른 분들 방송을 그 아침이랑 저녁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텐션이 높든 낮든 별로 큰 상관없이 방송을 많이 봤었는데 막상 예루가 방송을 하려니까 이게 맞나 싶고 잘 모르겠어.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 보면은 괜찮은가 보죠? 별로면 지금 별로면 예루 혼자 벽 보고 떠들고 무거운 방송 시작 버튼 묵직하게 시작해? 가볍게 만들까요? 뭐 재미없었으면 안 봤겠죠. 뭔가 괜찮으니까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루가 마음에 드니까?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임, 그쵸? 아마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하는 거겠지. 맞겠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턱을 많이 긁는 사람 같아서 웃긴데? 아니 진짜 긁는 거랑 별반 동작이 다르지도 않아. 어떡해. 방송 익숙하고 다 만족스러워요. 치명적인 게 안 만족스러운데 지금? 머스게로? 아니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번 주 일요일에도 방송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닌텐도 다이렉트 나온 거 봤어요? 예루는 이번에는 그 영상은 못 보고 그것만 봤거든? 요약해놓은 거만 봤거든? 뭐뭐 나옵니다 이것만 봤는데 친구 모아 아파트였나? 그거 원래 3DS까지만 있었던 거 이번에 스위치 2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스위치 1인지 2인지까지는 못 봤는데 하여튼 그거 나오고 ZA 관련된 정보 약간 포켓몬스터 ZA 관련된 정보 약간 공개됐고 근데 공개된 거 그거 웃기던데 남의 포켓몬이 있는데 예루가 그거를 살금살금 가가지고 뒤통수 때려가지고 배틀 시작하는 게 진짜 웃기던데 아니 원래 트레이너끼리 눈이 마주치면 배틀 승부 시작 이거 아니었어? 눈이 마주치면 배틀이다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살그마니 가가지고 가라 백어택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웃겨. 아니 뒤에서 몰래 한 대 퍽 치면서 시작하는 게 말이 되냐고. 졸렬한 게 웃겨요. 무조건 배틀 시작할 때 선빵 때리고 시작해야지. 지기 싫으니까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하면 옹골참 이런 거 다 무효화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옹골참이랑 탈 이런 거 다 무효화될 거 아니야. 야생 포켓몬이랑 싸울 때 제일 열받는 거 옹골참 있는 게 제일 열받아요. 오히려 야생 포켓몬이면 몬스터볼 던지면 되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트레이너 포켓몬이랑 싸우는데 옹골참 갖고 있으면 좀 열받아. 아니 이거 하이드로 펌프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은데 2번이나 써야 되잖아요. 귀중한 PP를 낭비하는 게 너무 열받습니다. 하여튼 친구 모아 아파트는 좀 재밌을 것 같다. 근데 보통 친구 모아 아파트 이런 거 재미있게 하시는 방송인분들 보면은 뭔가 거기다가 자기 주변 사람들이나 뭔가 방송에서 되게 방송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한 게임에 나왔던 다른 애들을 넣거나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예루는 좀 이름 짓는 센스가 진짜 없거든요? 예루가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센스가 없는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 짓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걱정이네요. 일단 게임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원래 설레발 치는 게 오타쿠의 근본 아닙니까? 예루는 잘 지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거임? 그거는 이제 예루의 부모님이 지어주셨으니까. 예루 네이밍은 예루가 지은 게 아니니까 엄마 아빠가 지은 거니까.
표정 봐. 이런 표정. 그럼요. 엄마 아빠가 지어주셨으니까. 아, 웃겨. 아, 그러고 보니까 예루가 그 얘기 해줬었나? 예루가 예전에 그 어머니한테 예루 이름은 어떻게 지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무슨 뭐 한문으로 이름 써오기 뭐 이런 숙제를 받았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한자를 엄마한테 물어가지고 그 네이버 한자 사전에다가 막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그 한자를 이렇게 써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엄마한테 여쭤봤거든요. 이름을 지을 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일단 이름을 지은 다음에 예쁜 발음으로 이름을 지은 다음에 한자를 끼워 맞추셨죠? 라고 했는데 엄마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얘로 네 이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아주 뜻 예쁜 걸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지은 거야 이러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봐도 아닐 것 같은 거야. 그렇다고 하기에는 한자가 지나치게 어려웠고 그리고 이름 뜻부터 생각해가지고 지으면은 무슨 반회혈 이런 식으로 이름이 특이하게 되어버려야지. 예루는 예쁜 이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라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근데 엄마가 아니라고 절대 끼워 맞추지 않았다. 처음부터 아름다운 한자들을 막 조합을 해가면서 얼마나 무딘 애를 썼는지 막 하면서 막 일장연설을 막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엄마 근데 얘로 이름은 지을 때 일단 이름부터 짓고서 한자 맞췄죠? 했더니 맞대. 왜 거짓말한 거야? 몇 년 뒤에 다시 물어보니까 맞지. 이게 무슨 이렇게 쉽게 인정하실 거면 그때는 왜 절대 아니라고 하셨던 거죠? 진짜 어이없었어. 그래가지고 예루가 그거 듣자마자 아니 엄마 옛날에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막 빡빡 우기셨잖아요 했더니 엄마가 그랬남? 마미 나잖아 너. 왜 거짓말 한 거냐고. 뭔가 그때 인정하기 싫으셨나봐. 끼워 맞췄다는 거를. 진짜 웃겨. 하여튼 근데 보통은 이름 지을 때 다 그 예쁜 이름부터 지어놓고 뜻을 끼워 맞추긴 하겠죠. 아무래도 한자를 생각하면서 발음도 동시에 생각하면서 뜻이 아름다우면서 사람 이름을 써도 되면서 이걸 동시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굳이 엄마한테 그걸 확인받고 싶었어. 너의 이름은 멋진 발음에 뜻을 그냥 끼워 넣은 거란다 라는 거를 좀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아닐 수가 있나? 걸어다니는 옥편이 아닌 이상 그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결국 맞았다.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예루 사촌동생들 이름을 예루네 작은아버지가 이미 사촌동생들 이름을 마음속으로 지어 놓으신 상태였거든요? 근데 예루네 집은 그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좀 받아오시는 그 시스템도 좀 같이 혼용이 됐단 말이죠? 그 태어난 애들이 되게 할아버지가 마음에 쏙 드셨는지 그 이름을 받아오셨거든요? 그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름을 받아오셨는데 그 이름이 다소 요즘 시대의 어린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이름이었다. 그 돌림자를 넣어서 짓다 보니까 이름이 영 입에도 잘 안 붙고 낯설고 좀 듣기에 예쁘게 들리지 않고 입에서 턱 걸리는 느낌이 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심인가? 할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그 어린 예루의 마음속에는 숨길 수 없는 의문이었어요. 진짠가? 저 이름을 이제 태어나는 얘로 동생들한테 붙인다고?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작은아버지도 고집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런 못생긴 이름을 우리 애들한테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할아버지 계신 데에서만 그 할아버지가 받아온 이름으로 부르고 할아버지 안 계실 때는 모두가 다 저의 동생들을 전부 작은아빠가 지어온 이름으로 했답니다.
당연히 그 막 호적 이런 데에도 작은 아빠가 지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 웃겨.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도 그냥 그 아들내미 그 고집에 굴복을 하셨는지 그냥 그 이름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지어오신 이름 피하게 되고. 웃겼어요. 결국에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요즘은 그 관공서 같은데 막 가면은 시청 이런 데 가면은 그 애기들이 이름을 전시해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 달에 우리 동네에 새로 태어난 어린이 목록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더라고. 예루는 그거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막 써도 되나? 했는데 그거 그 부모님들이 저희의 이름도 여기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넣는 거래.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생각했어. 근데 거기 걸려있는 이름 보면 다 하나같이 인터넷 소설 주인공 이름이야. 이름 다 되게 예뻐요. 요즘 애들 귀에서 자랑이긴 한 듯. 애기들 얼마나 귀여워. 조그매가지고 그냥. 이름이 다 막 인터넷 소설이야. 이름이 다 너무 예뻐요. 부럽게. 나도 예쁜 이름 갖고 싶었는데. 2025 아기 이름 탑10. 검색해볼까? 그 뭔가 영어랑 한국어랑 불렀을 때 다 되게 자연스럽고 세련되면서도 너무 이상하지 않고 쓰기 쉽고 발음하기 쉬운 그런 이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2025 아기 이름. 오, 연도별 남자 여자 이름 순위 한번 볼까요? 예로만 볼게요.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여봐. 이렇다니까. 지금 펼쳤는데 2025년 순위고요. 남자 이름 1위 도윤이, 2위 이준이, 하준이, 시우, 도현이, 태우, 은우, 도하, 선우, 이한이, 이현이, 서준이, 지호, 유준이, 우주. 정확하다. 도윤, 은하, 준, 서, 지, 안, 유린. 저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이름 막 앞뒤로 바꿔가면서 써도 대충 다 이름이 나와. 좀 뭔가 그 강해 보이는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좀 부드럽고 청량감 있어 보이는 이름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중성적인 느낌의 이름을 좀 예전보다 많이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로나 반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이름이 다 예쁘기는 했는데 가끔 가다가 뭔가 되게 강해 보이는 이름의 남자친구들이 있긴 했거든요. 뭔가 예로야 아버지 뻘에서 써야 될 것 같은 이름을 지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지금 여기 목록에는 그런 이름이 전혀 없어요. 다 되게 따뜻해 보이고 예쁘고 동글동글한 느낌의 이름? 여자애들은 1위 서아, 2위 지안이, 3위 이서, 지유, 서윤이, 아린이, 하린이, 하윤이. 이름 예쁘다. 하윤이, 지우, 아윤이, 지아, 시아, 채이, 채아, 윤서, 유나, 제이, 리아, 유주, 소희, 예서, 수아. 이름 다 예쁘네. 좋겠다. 나은이, 서하, 테리, 유하. 이쁘다. 얘들도 이런 이쁜 이름 갖고 싶었는데. 다 근데 은이랑 이런 이름 되게 많이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우하님. 니하입니다. 얘로 지금 그러게 이름 얘기가 어쩌다가 나왔지? 뭔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애기들 이름이 인터넷 소설 주인공 이름 같다는 얘기를 하다가 검색해보는 중이었어요. 애들 이름에 은자, 하자, 예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가고 좀 뭔가 그 한자로 쓰려면 무슨 한자를 써야 되는 거지 싶은 이름들도 좀 있어. 뭔가 영어로 쓸 때에도 잘못 익힐 위험이 별로 없고 무난하고 부들부들하고 뭔가 두루두루 쓰일 것 같은 중성적인 이름의 예쁜 글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와, 여기 그러면 나중에는 그 예루 때에는 약간 그 겹치는 이름들, 그 동명이인이 진짜 많은 이름들이 막 있잖아요. 막 할머니들 세대에는 막 말자, 숙자 이런 이름들 되게 많이 쓰고 이런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김도윤이라는 애가 반에 3명씩 있고 김서아 반에 3명씩 있고 이러는 거야? 그때 되면 애들은 막 서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 나는 너무 속상해 이러는 애기들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신기하다. 지금은 되게 이름 예쁘잖아요.
예쁘고 이름 특이하고 요즘 애기들 이름 같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막 같은 팀에 막 같은 경영팀에 김서아 씨 3명, 이지한 씨 3명, 최이서 씨 3명. 애들도 적어서 진짜 겹칠 듯. 그 예르 때는 반에 동명이인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루 이름이 겹칠 일이 많진 않은데. 하여튼 뭐 겹친다 하면은 도윤 A, 도윤 B, 도윤 C, 도윤 D. 저런 식으로. 아니면 예루 친구 중에는 이름이 진짜 흔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성씨는 다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반에서 친구들끼리 부를 때는 예루야 이렇게 부르지 서예루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끼리 그거를 막 정했다 그랬어. 그 출석 번호인가 뭐 그런 게 앞번호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씨가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예루 1번, 예루 2번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랬어. 그래서 그 부를 때 분명 예루 친구 이름이 만약에 예루라고 치면은 예루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 친구 이름은 서예루인데 1루, 2루, 3루 이렇게 불렀어. 그래가지고 얘 이름은 예루인데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초등부 때 반에 동명이인이 3명 있어가지고 저 이름 중간 글자를 빼고 1루, 1, 2, 3 이걸 넣어가지고 1루, 2루, 3루 이런 식으로 불렀대. 그거 듣고 되게 웃겼는데. 예루, 2루, 3루. 예루만 이득이고 2루, 3루는 무슨 잘못이야? 2루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3루 너무 슬프지 않아? 뭔가 주자 만루거나 아웃될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너무 슬픈데. 완전 손해봤어 3루 친구만. 아 웃겨. 야 만루. 별명 셋이 같이 다니면 별명 분명히 만루야. 야 저기 만루 간다. 진짜 분명히 그런 이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분명히 이걸로 그 반에서 드립치는 선생님들 있다고. 누구 하나 막 아파서 빠지거나 막 체험학습 간다고 그 뭐 쓰고서 학교 안 오거나 이러면은 오늘은 하나 아웃됐나 보네 깔깔깔 이러시는 선생님들 있다니까. 예른 학교도 계셨어요.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더라? 과목이 재미없어서 기억이 안 나. 그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진짜 다 자는 과목이었는데 뭐였지? 물리는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근데 진짜 재미없고 졸렸어요. 진짜 있을 듯. 맞추자 어땠납지 깔깔깔 이러신다고 100% 열받아. 선생님 나가면 애들 다 그거 성대모사 따라하고. 학교 내 휴스. 학교마다 하나씩 있다는 회복 담당 선생님. 아 웃겨. 너무 웃으니까 볼도 아파. 이제 광대도 긁고 있습니다. 긁긁. 아니야. 세수했어요. 얼마나 피부 관리 열심히 하는데요. 그치 맞다. 원래 이거 피부 관리하라고 있는 도구지? 지금 약간 제대로 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마사지가 아니고. 저 사람 봐. 굳이 반대편 손으로 볼을 긁고 있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네요. 누가 그렇게 반대편 손으로 굳이 볼을 긁나요? 근데 다행이다. 2번째 손가락으로 인식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머! 그 말 하자마자 가운데 손가락으로 인식된다고 깜짝 놀랐네. 놀래라. 깜짝 놀랐네. 어허, 손 접어. 어허, 아니야. 깜짝 놀랐네. 음성 인식되는 줄. 말하면서 하는 건 의도라던데 설마. 아니야. 아니에요. 뭐야 이 손은 왜 안 움직여. 아니야.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유, 난장판님 침대 보니까 또 저기 보기가 싫으네요. 자꾸 눈에 띄어. 안 보려고 그랬는데. 저쪽에 벽 치고 있고 싶다. 요즘 날씨가 분명히 주말에 온나는 더웠거든요?
반팔을 입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팔 입은 걸 후회하는 날씨였던 것 같은데 오늘 가죽 자켓 입고 약간 멋냈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안 춥길래 그 귀마개도 가방에서 뺐단 말이야. 굉장히 후회했어요. 귀가 잠깐만, 그 사람이 누구지? 고흐당할 뻔했어요. 아, 내 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 날씨가 너무 이렇게 오락가락해. 좀 대중을 못 잡겠고, 날씨가 대중이 너무 없고, 무슨 외투를 입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약간 당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눈앞에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는군요. 눈앞에 마카롱이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카롱. 이거 어쩌다가 생긴 마카롱이냐면 늘병 예루. 늙고 병들었어. 건강하려고 육회를 사 먹었거든요. 근데 예루네 동네 그 고깃집은 육회를 사면은 마카롱을 하나씩 껴주시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마카롱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녹차 초코 맛인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육회랑 마카롱은 무슨 조합임? 냉장 보관하는 조합?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녹차인데? 녹차 향만 날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크림이 초코 맛인 줄 알았는데 크림도 녹차 맛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잠이 깨는 것 같은데 이게 당이 들어와가지고 깨는 건지 녹차 카페인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녹차 마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 큰일 났다. 얘로 카페인 진짜 안 받거든요. 그 옛날에 데뷔 방송 때도 한번 PPT에 넣었던 것 같은데 커피 2모금 먹으면 하루 종일 잠을 못 자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혈당 스파이크로 온 졸음이랑 카페인으로 잠 깨는 거랑 싸움 붙이기. 저게 그 바닐라 라떼 같은 거에 시럽 넣어가지고 먹으면 딱 이 상태지 않아요? 졸린데 못 자. 가끔 엄청 피곤한 날에 PT 때문에 억지로 헬스장 가면은 선생님이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운동 지도해 주시면서 오늘따라 완전 좋은데요? 왜 이렇게 컨디션 좋아? 장난 아닌데? 무게 한 10kg 더 올려도 되겠는데?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예루는 아니 너무 피곤한데 잘 들어지고 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뭐가 문제지? 싶었거든요.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너무 피곤한 날에는 예루가 커피를 한 모금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기운 때문에 운동 갔을 때까지 카페인이 가라앉지가 않아가지고 그 카페인의 힘으로 초반에 미친듯이 운동을 막 달리다가 나중 가면 이제 에너지원이 쪽팔려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도 못 들어. 초반 텐션이 천장에 있는데 찍고 바로 나락. 카페인 효율 최상위. 장난 아니야. 완전 가성비 완전 좋아요. 그 외에 술은 그 가성비 좋은 사람이야말로 진정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 막 맥주 1000cc 마셔야 취한다 이러면은 가성비가 안 좋은 거다 이러는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술꾼들끼리 하는 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예루는 정말 카페인을 마시기 위해서 태어난 거나 다름이 없다. 한 모금만 마셔도 거의 8시간 이상 무수면을 보장한다. 진짜 최악이죠.
예전에 커피 맛 아이스크림이라 그래서 먹었었거든요. 그거 먹고 그날 새벽 3시까지 못 잔 적 있어요. 정말 힘들었고 2번 다시 그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 개인 카페 같은 데서 하는 커피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그냥 커피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일 줄 알았더니 진짜 커피를 넣었나 봐. 왜 그렇게 진실되게 장사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얘로 덕분에 못 잤어요. 몬스터 3캔에 커피 마셔도 쿨쿨 잘 자요. 어떡해. 너무 많이 마셔서 고장난 거 아니에요? 뇌가 이제 커피 3잔 야미 이러고 그냥 뭐야 보통의 몸이잖아 하던 대로 졸리도록 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심혈관으로 푹 잘 듯 안 돼. 운동은 하고 계신 거죠? 예루도 PT로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의지력에 의존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PT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좀 근처에 공원이나 사실 예루네도 공원이 없을 때가 있어가지고 예루 기숙사 살고 이랬을 때 공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갔다 걸어왔어요. 좀 걷기라도 조금 빡세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루가 그래도 운동 시작했을 때 다리 근육은 있어가지고 야, 다 없는데 다리에는 그래도 평균치는 있으시네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그게 걷기라도 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것마저 안 했으면 예루는 아마 지금쯤 상체로 기어댕겨야 됐겠죠. 아니다, 기어다니지도 못한다? 팔 근육도 없으니까. 하여튼 그 자주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하시고 그 밖에 나가서 아 이거 예루가 엄마한테 자주 듣던 잔소리인데 햇볕도 좀 보고 친구도 만나고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얘기를 왜 들었냐면 친구랑 집에서만 놀아서 들었어. 밖에 안 나가서. 친구를 안 만나게 문제가 아니라 친구랑 같이 집 안에서 안 나가가지고 들었어 그 얘기를. 진짜 어이없어. 친구가 모니터 안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캔들이 친구예요. 갑자기 비명 질러서 미안해요. 마카롱을 책상에다 떨어뜨려가지고 비명 질렀네요. 괜찮아. 마우스패드에 아야! 묻은 건가? 원래 마우스패드가 더러운 건가? 마우스패드가 그냥 지저분한 거인 것 같아요. 먹어도 뭐 안 죽겠죠. 3초 안에 주웠습니다. 가끔가다 보이는 20대 여성 자취방 사진이 떠올라요. 예로 한 번도 그런 사진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없는데 굳이 찾아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세상엔 있다.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알아버렸다. 아, 예루의 친구들은 방을 되게 깔끔하게 해놓고 살거든요. 오타쿠라서 방에 물건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쁘게 잘 정리가 돼 있단 말이야. 어른들이 보기엔 난잡해 보여도 같은 오타쿠가 봤을 때 대박, 완전 정리 잘 돼 있어. 완전 깔끔해. 굿즈 정리 완전 빡세게 돼 있어. 이게 딱 느껴지는 그 방들이 있잖아요. 예루 주변 친구들은 방이 그렇게 깔끔한데 왜 예루는 이럴까? 왜 항상 옷가지가 침대와 책상과 화장대 옆 바닥을 전전해야 되는 걸까? 난 방이 있는데 왜 내 옷들한텐 방이 없고 이렇게 월세 사글세를 전전해야 하는지. 허물이 가득한 방. 아 웃겨.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 제일 절망이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알아요? 이제 예루는 친한 친구들이랑은 정말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거리 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방이 굉장히 지저분해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방이 더러워진다고, 방이 예루방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방에서 막 냄새 나고 막 벌레 나오고 그러는 류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그냥 물건이 정리가 되지 않고 한쪽 구석에 계속 쌓이는 형태로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는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방 한쪽 구석에 베개가 이만큼 쌓여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냄새는 안 나. 근데 엄청 너저분하고 뭐가 어딨는지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방이 더러워지는 거란 말이야. 옆집에서 지나가면서 어머 방금 이사 오셨나봐요 하고 물어볼 듯. 정확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럽다기보다 너저분한 거야. 방이 굉장히 너저분해지는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도 방이 정말 역대급 너저분함이다. 이 상태로는 절대 친구들을 방에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한테 방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에게 오늘 허락된 공간은 거실과 주방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2차저차 하다가 우연히 친구들의 방을 보게 됐거든요, 그날? 근데 그걸 보고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뭐야, 그냥 평소에 얘로 방이잖아. 난 또 뭐 엄청 더럽다길래 긴장했는데 평소랑 똑같잖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소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아니었다고 해주라 제발. 내 한 번도 이야 이건 아무리 예루방이라도 너무 더러운데 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 도대체 내 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지? 이해심이 많은 친구들, 이해심이 많은 걸까요? 예루를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루 그 생각도 했어요.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예루는 외동이란 말이에요. 외동이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그 막 가진 거를 내 거야 내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하고 이렇게 뜯어가는 류의 그런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그냥 장착이 안 된 거거든? 뭐라 그래야 되지? 악랄한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란 말이야. 부끄러워야 움직이는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뭔가 먹을 게 있어. 친구들을 만났어. 그러면은 되게 당연히 얘들아 너네도 먹어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루는 그런 거를 잘 배우지 못해가지고 왜냐면은 집에 혼자 있으니까 모든 간식은 다 기본적으로 예루 거고 나눌 일이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도대체 뿌요 소다를 아빠랑 나눠서 어디다가 쓸 건데요. 물론 아빠가 많이 훔쳐먹긴 했는데 아무튼 아니 그 소풍날에 딸내미 뿌요 소다를 왜 훔쳐 드시는 거야? 못 살아. 누가 봐도 아빠께 아닌데 지금. 아무튼 내가 뭘 먹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를 마주쳤다. 먹어볼래? 이게 잘 안 돼. 학습해야 돼. 정확해. 혼자 먹다가 옆에서 누가 나눠주면 눈치 보면서 뒤늦게 내 것도 같이 내놔. 맞아. 완전 똑같아. 이걸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걸 전혀 몰라. 그런 방향으로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친구들은 아니란 말이야. 친구들은 아니에요. 친구들은 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또 친구들이 굉장히 다 성격이 좋은데 대체로 형제자매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어쩌면 나는 또래랑 같은 집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진짜 서로를 막 두드려 패고 막 욕하고 대판 싸우고 그래 보면서 버텨본 사람이 아니면 혹시 예루를 견딜 수 없는 건가? 이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 정말 최악이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예루 때까지는 그래도 보통 집에 외동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루네 동네는 외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보통 위나 아래로 한 명씩 더 있는 경우가 흔했어가지고 그냥 외동이 적으니까 외동 친구가 없었나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오랫동안 남아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다 그 동네에서부터 계속 친구인 친구들이 전부 형제자매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거지. 도대체 어릴 때 나는 어떤 폐악질을 부렸길래. 그렇답니다. 친구들이 그냥 반려동물처럼 생각하나 봐.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반려동물이라도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음. 맛있다. 하여튼 친구들이랑 여러분들한테 잘해야 돼. 오늘도 새롭게 다짐. 얼마나 배려심 많고 선량한 사람들입니까? 예루랑 이렇게 놀아주고. 착한 사람들 다들 벌 받으실 거예요의 반대말이 뭐지? 다들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하마터면 좋은 사람들한테 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 될 뻔. 예루한테 이렇게 많은 도움도 주시고 관심도 주시고 친구도 해주시고 벌 받으실 거예요. 나쁜 말만 해서 착한 말을 하지 못하는 예루. 그럴 리가.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그랬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엔젤스쿨 대학부에서 사귄 친구들은 외동인 친구가 더 많아요. 너무 다행이죠. 뭐 아마 어느 기점으로 좀 정신을 차려서 외동 친구들도 내 옆에 있을 수 있게 된 건가 이 생각도 좀 하고. 근데 그냥 그 친구들의 성격이 되게 좋기는 해요. 분명히 뭔가 전생에 엄청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주변에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몇 번쯤 말했지만 예루는 정말 겉과 속이 다르면은 그걸 매칭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 막 말은 A라고 하는데 행동은 B라고 한다 이러면은 그 갭을 전혀 따라잡지 못한단 말이야. 완전 인지부조화가 와가지고 약간 머리가 굳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건 좋다 싫으면 싫다 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친구들이 좋아요. 아니면 진짜로 다 상관없어서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그런 친구들이 좋아. 겉과 속이 같은 친구들이 좋아요. 왜냐면 예루도 좀 대체로 그런 편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사람들한테 맞춰주려고 조금 싫은 거는 그냥 괜찮아요 하고 그냥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잘해놓고 뒤에 가서는 사실 굉장히 별로였고 두 번 다시 이 지긋지긋한 것 오지 않을 거야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도 좀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상관없어요. 나대지 마. 이러면은 진짜 그걸 못 따라가. 현실과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을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면전에 대고 나대지 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예루는 근데 나대지 말라는 말을 들을 일 자체가 없기는 해. 왜냐면 예루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랑 친한 친구들한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예루가 말수가 없고 맨날 듣는 얘기가 뭔가 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친해지기 어려워요.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저희한테 벽지 싣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 좀 말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런 안 친해서 그래요. 잘 보이고 싶을수록 말을 더 못 걸거든요? 진짜 아이러니야. 사람이 대화를 해야 친해질 수 있는데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말을 못 하겠어. 현실에서는 쿨진 오타쿠. 쿨진도 아니야. 그냥 오타쿠. 구석에 익혀서서 잘 보이지도 않는 오타쿠. 누가 먼저 말 걸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는 오타쿠. 그렇답니다. 멀리서 눈치 보면서 주변만 맴돌게. 아야! 그만 때려! 아파요! 오타쿠 특이다 진짜. 이럴 때 좀 사람 이게 건지는 거 좋아하는 이 친구들이 있어주면은 얘래야 하고서 막 이렇게 막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아늑한 거리감이 유지되는 굉장히 안 좋은 장소가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적 친밀감을 쌓는데 실질적으로 대화는 한마디도 안 해서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 하나도 모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면 그 모임에 외향인이 단 하나도 없고 전부 내향인이고 전부 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에 낯을 엄청 많이 가린다. 그러면 이제 각자 이렇게 구석에 있음. 일정 거리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막 흘끔흘끔거려. 갔을 때 누구인지는 대충 아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직접적인 대화 단 하나도 안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잘못 건져오면 나도 가도 될까? 하면서 내향인 주렁주렁 딸려와. 그래도 또 내향인도 내향인 나름이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내향인만 있는 자리에 있으면 외향으로 당해버리는? 발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너무 고마워. 얼마나 용감해요. 자기도 원치 않을 텐데. 고마운 사람들. 예루는 주로 그런 자리에서도 가만히 있는 타입이어가지고 약간 복장이 터질 수도 있어. 예루가 지금까지 합방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할 일이 없을 텐데 그 이유 중 하나다. 막 뭔가 다 같이 있는데 예루 혼자 막 한마디도 못하고 구석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슨 막 마크 합방 이런 거 하는데 예루 혼자 구석에서 맨날 돌 캐고 있고 맨날 막 나무 캐고 있고 혼자 막 뭐 구덩이 잘못 빠져가지고 용암 들어가서 죽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루는 예루의 미래가 보여요. 합방에 참여했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 방송에 하나도 안 나오고 나 완전 크게 집만 지어놓고 그럴 느낌이 벌써부터 듭니다. 아이끼리 모이면 그 중에서도 더 기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임. 예루는 그래도 그 내향인들 축에서는 그 내향인들 안에서의 그 내향 외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면은 내향인 안에서 내향이냐 외향이냐 하면 딱 중간쯤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완전 극단적으로 내향인만 있으면 거기서는 외향으로 발현이 되는데 내향인 중에서도 외향에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 경계에 딱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있으면 바로 입 다문.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겠다. 익숙한 목소리 아니면 접근도 못해. 목소리가 낯설면 가기가 좀 힘들어. 하여튼 뭐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어디를 가지. 쉽지 않아요. I98은 누굴 만나도 경계심 최대로 올라가서 눈치 본다는 거임. 진짜 극단적 내향인이시구나. 예루는 그거 하면은 한 80 정도 나오거든요? 생각해보면 엄청 내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정도면 내향인 중에서는 중간쯤 아니에요? 왜냐면 외향을 1로 두고 외향을 0으로 두고 내향을 100으로 뒀을 때 딱 외향도 내향도 아닌 사람이 중간이니까 50이잖아요. 그러면 내향인 중에서 가운데는 75 정도니까 딱 맞네. 내향인 중에서는 중간 정도로 외향적인 사람. 정확하네. 오. 좀 그 내적 친밀감을 많이 쌓는 편이라서 상대방이 약간 당황스러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친한 척 하고 싶어도 티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인연 끝. 말하다 보니까 너무 슬프다. 다음엔 인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예루 그 아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건 진짜 잘해요. 어디서 만나도 엄청 반가워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 막 아까 강의를 같이 들은 선배인데 학식에서 만났어? 그러면은 그냥 선배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정도여도 되잖아. 근데 예루는 식당에서 나 혼자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수업 들을 때 봤던 선배 아는 사람이야. 너무 반가운 거야. 이 모르는 사람밖에 없는 삭막한 학식이란 공간에 내가 아는 단 한 명의 사람, 그게 바로 아까 수업 같이 들을 때 인사도 한 선배. 선배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받은 선배가 엄청 당황한 적 있어. 아니 방금 만나지 않았어? 뭐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 진짜 웃겼는데. 근데 그냥 반갑지 않나? 모르는 데서 만나면? 근데 그 안녕하세요 말고는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엄청
반가워. 반가운데 할 말은 이제 없어요. 텐션 로우. 숨이 턱 막히네. 내향인력 더 높은 사람 입장에서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도 지금 그 외향 친구가 뭔가 자기 친구들이랑 우글우글 있는데 밥 먹다 말고 딱 눈 마주쳐가지고 너? 예루야! 이러면 나 지금 벌써 기운이 쫙 빨렸어요. 벌써 기운이 싹 빠졌어요. 이거 반대 상황이라 생각하니까 아찔하구나. 어떡해. 강약약강. 진짜 나쁜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하니까. 에너지력 강약약강. 그 예로 그리고 또 좀 그거 있어. 그 낯선 사람 앞에서 굉장히 낯을 가리는데 내 앞마당, 내 본진, 내 멀티라고 생각한데 남이 오면은 굉장히 누구보다 당당해. 말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꼴사나워 사람이? 이 자식 자기 동네라고 생각하는 데서만 강한 척한다. 뭔가 나와 친구들의 무리라고 생각했던데 다른 사람이 오면은 안녕하세요. 뭐 같이 강의듣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누구 선배시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뭔가 그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내가 가야 된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아. 정말 이렇게 보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만. 자기 앞마당에서만 센 척 엄청 하고 모르는 동네 가면 바로 주눅 들어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 스니커니님을 찾습니다. 님. 야하 안녕하세요. 유입입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하니까 뭔가 처음 뵙는 분들도 오시고 좋네요. 메타인지는 예루. 그전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진짜 꼴불견이잖아. 아니 뭔가 집 안에서만 센 척하는 사람 같고 굉장히 별로지 않아요? 집 안에서 세서 뭐 어떡할 건데. 그래도 인사라도 잘해서 미움은 안 받았어요. 너무 다행이죠. 가끔씩 멀리서 보면 귀엽다는 거임. 가까이서 보면요? 가까이서 봐도 귀엽다고 해주세요. 너무 웃어서 턱이 아프기 때문에 롤러로 턱 근육을 좀 풀겠습니다. 긁는 게 아니고 롤러로 턱 관절 마사지를 한다. 글글. 세수 안 했더니 간지럽네. 반짝크 붙이니까 귀여워졌네요. 아니 귀엽네요. 처음 봐요. 완전 게임 뮤직이시네요. 오락가락 깔깔깔. 죄송합니다. 깔깔깔. 아이고 서부장님. 오 진목 나왔다. 깔깔깔깔. 근데 왜 자꾸 긁나요? 오 여기를 참고하십시오. 그 예루가 웃거나 집중할 때 턱에 힘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턱이 엄청 아파서 괄사를 가져다가 목을 풀고 있습니다. 피부병이 아니었구나. 바닥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대체 다 어디에서 이렇게 드립을 배우고 오는 거야? 진짜 열받아. 진짜 열받아. 나 게임 뮤직 하나 시도하고 굉장히 뿌듯한 중이었는데 열받아. 열받아. 바닥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이런 거 하니까 턱이 아프구나. 여러분들 때문이잖아요. 바로 남 탓하기. 맞아. 얘로 요아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거토랜다. 갑자기 일본 발음 뭐야? 요거트 아이스크림 배달해주는 거 되게 맛있게 먹는데 비싸서 못 먹겠는 거예요. 비싸요. 비싸고 요구르트를 얼린다고 날 수 있는 맛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나마 좀 비슷한 대체제를 찾았어. 요맘때 그 흰색 콘을 먹으면 약간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배달로 오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조금 새콤? 상큼? 상큼한 맛이 좀 있는데 상큼한 샤베트 느낌이 좀 있는데 요맘때는 우유가 들어가서 좀 더 보드라운 크림 느낌이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예류가 요맘때를 좋아하고 아마 과일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과일이 좀 새콤한 게 많으니까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기는 한데 그건 다음에 시도해볼게요. 지금 그냥 콘만 먹어도 맛있어가지고 진짜 잘 먹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저번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요맘때를 하나에 1,000원 주고 3개를 사왔던 것 같거든요? 2개밖에 안 먹었는데 하나가 없어요. 냉장고 어딘가 깊숙한 곳으로 사라지고 만 걸까? 아니면 my father의 뱃속으로 사라지고 만 걸까? 요맘때 안 먹은 지 오래됐네요. 맛이 기억이 안 남. 그걸 아예 잊으실 정도로 오랫동안 안 드신 거예요? 되게 맛있는데 뭔가 보드랍고 요거트 요화정이랑 뭐 이런 거에서 약간 새콤한 맛이 빠진 맛? 아까 요화정 보고는 요맘때에서 새콤한 맛이라고 해놓고 아무튼 그런 느낌. 6년 동안 안 드셨다고요? 대박. 아니 예루는 여름철마다 꼭 먹는 아이스크림이 그 요맘때 바 모양으로 된 거 복숭아 맛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매년 먹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예루도 막 꽃갈콘 이런 거 안 먹은 지 6년 된 거 같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사다 드시는 과자니까 하면서 또 그냥 먹었는데 커서는 예루가 스스로 과자를 고를 수 있으니까 잘 손이 안 가는 느낌? 요화정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이유가 요화정 집 앞에 있는 거 갈 때마다 포스기 고장났다고 주문을 안 받아서. 아니 무슨 요화정이 맨날 포스기가 고장이나? 예루는 그 요화정이라는 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친구가 어느 날부터 먹자 그래가지고 먹게 됐거든요. 집 근처에 가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예루가 잘 안 먹어가지고 몰랐어. 좀 먹던 것만 먹는 파여가지고. 우와 이거 되게 여기저기를 다 마사지할 수 있구나. 좋다. 사진만 봤는데 살 엄청 찔 것 같아요. 완전 당분 폭탄에. 당분에 당분. 약간의 식이섬유? 건강한 맛으로 포장해서 더 앞질이하고 칼로리도 되게 높아요. 과일이 원래 칼로리가 적지 않잖아요. 단맛이 난다? 당이 들었다? 그러니까 뭐 설탕, 포도당 뭐 이런 거다?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다. 아니 뭐 아이스크림 먹는 거보다야 딸기 먹는 게 건강하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건강한 맛이 아니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다는 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칼로리는 맛의 척도. 요화정이 얼마나 칼로리가 높을지 예루는 검색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사람들이 그 요화정에서 그릭 요거트를 많이 먹는다고 하길래 예루는 그릭 요거트도 그 아이스크림처럼 약간 차갑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맛있겠다 나도 먹어봐야지 하고 시켰거든요. 꿀을 꼭 추가를 하세요. 꿀 추가하지 않으니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예루는 그렇게 꾸덕한 요구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먹고 알았어.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릭 요거트 시키지 않았고 매번 플레인 요거트로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름에 복숭아 나올 때는 복숭아 맛 그 요거트로도 시키기는 하는데 플레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원래 그 기본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원래 기본이 최고야. 그 튜닝의 순정은?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요화정에 이것저것 해봤자 결국에는 모두 기본 플레인 맛으로 돌아온다. 딸기 초코쉘에 벌집 넣어줘야 되는데 그 예루 친구도 초코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더라. 초코 코팅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예루는 벌집 넣는 건 되게 좋아하고 그냥 꿀은 그냥 그렇고 벌집을 씹는 게 좋고 그 비주얼이 좋잖아요. 그게 좋고 초코쉘은 있으면 먹기는 하는데 예루가 먼저 선뜻 추가하진 않는 것 같아. 좀 예루가 요화정을 먹는다는 거는 건강한 기분을 먹고 싶은 물론 아이스크림 자체가 맛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신선한 제철 과일과 그 예루네 동네에 있는 요화정이 과일을 진짜 신선한 걸 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시장에서 사서 먹는 것보다
거기에서 썰어져서 올려 나온 거기 과일이 진짜 훨씬 더 맛있고 달고, 사실 그 디저트에 올라가는 그 딸기 이런 거 좀 신 거 쓰기도 하잖아요. 모양만 예쁘고 안 단 거. 근데 거기는 그냥 딸기 자체도 진짜 맛있는 거 쓰셔가지고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루는 뭔가 먼저 오레오나 초코쉘 이런 거 먼저 넣진 않는다. 근데 또 넣어놓으면 신나게 퍼먹어. 먹자고 하면 절대 반대는 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졌어요. 예루는 집에 요맘때 아빠가 먹어서 없지. 아니야, 그 엄마가 사다 놓으신 요맘때 바 모양 있거든요. 그거라도 먹으면 되니까. 좋겠죠? 예루는 아이스크림 안 사러 나가도 된다. 그게 딸기가 안 단 건지 아이스크림이 달아서 단맛이 안 나는지, 그거 그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딸기 먼저 먹어보면 딸기가 진짜 맛있는 딸기였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이런.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과일부터 드셔보시면 요화정이나 뭐 이런 그 비슷한 가게들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데서 쓰는 과일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걸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맛있어요. 한 푼도 요화정에서 받은 게 없고 쓰기만 했습니다. 여름에 아주 지갑이 탈탈 털려가지고 요화정 먹다 가산 탕진할 뻔했고요. 앞광고 추천인 쓰고 왔어요. 다음번 요화정행 모델을 골라주세요. 요화정이 최고예요. 예루. 요화정만 해주면 좀 그러니까 요거트 월드도 정말 최고예요. 예루. 오케이. 두 개 다 바이럴 돌려가지고 원하는 쪽이 먼저 컨택하게 합시다. 요화정 회장님, 광고문 있는 카페로 주세요. 그럼요. 카페로 보내주셔도 되고, 여기 메인 화면에 보시면 예루가 업무 메일 써놨거든요? 예루의 네이버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예루는 주로 제철 과일이랑 벌꿀집,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한 번은 그 아이스크림을 사왔거든요. 그 조그만 용량에는 그 예루가 원하는 과일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인분짜리를 사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의 생각은, 그날 예루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밥을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1인분어치를 먹는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남은 아이스크림 1인분어치를 또 먹는다. 이게 예루가 생각한 그림이었는데, 그냥 와가지고 밥 시간이 약간 애매한 거야. 그 밥이 조금 늦게 될지 알았는데, 5시인가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왔는데 5시인 거예요. 나는 사서 돌아오면 6시가 될 줄 알았죠. 5시부터 밥을 먹기엔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왔으니까 이거 1인분 먹으면서 6시쯤 되면은 밥을 해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밥처럼 함냐 하고 다 퍼먹어가지고 없어졌어요. 자몽이랑 뭐가 잔뜩 들어있는 2인분짜리 되게 큰 거였거든요? 맛있다. 맛있다. 자몽 쌉싸래한 게 맛있네. 근데 다음엔 복숭아를 시켜야지. 자몽 맛있다. 아이스크림 맛있다. 다 먹었다. 돼가지고 그날 그냥 밥을 패스했어. 요화정을 혼자 다 먹어가지고. 가격만 보면 거의 밥값이기는 한데, 아니 밥값보다 비싸지. 거의 2인분어치 밥값을 한 끼 간식으로 써버렸거든요? 요화정 요맘때 얘기 듣는데 와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 와는 그 나무 작대기로 긁어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그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에서 팔았거든요. 예루는 와 파여가지고 맨날 그거 긁어먹고 있었는데. 그때 또 커가지고 와 출시된 거 다시 먹으려고 하니까 뭔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거랑 기억하고 있는 거랑 맛의 느낌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받아들이는데 미각이 달라졌다 그래야 되나? 이제 약간 느끼하더라고요? 슬펐어. 예전엔 진짜 좋아했는데 아마 유크림 함량 같은 게 좀 높은가 봐요. 예루 입에 이제 약간 느끼하더라고. 슬펐어요. 사과맛도 맛있는데 사과맛 진짜 맛있더라. 그거 완전 그거 맛이잖아요. 더블 비앙코 여러분 뭔지 알아요? 이쪽엔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스크림이고, 밑쪽에는 요 컵 앞쪽에는 샤베트 맛이거든요. 사과맛 샤베트. 와가 그 밑에 조금 있는 사과맛 샤베트 맛만 이렇게 퍼다 옮겨놓은 느낌이에요. 맛있어. 진짜 이건 맛있더라. 예전에 친구랑, 예전이 아니구나, 지난 여름이었나? 뭔가 가게 갔는데
와를 기본 맛이랑 사과 샤베트만 이렇게 두 개를 팔고 있길래 친구랑 얘랑 둘 다 고민했거든요. 아, 뭘 먹어야 되나 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린 둘? 아이스크림도? 둘! 호! 해가지고 하나하나 사서 반으로 나눠서 먹은 적 있어. 근데 이게 아무래도 샤베트가 좀 더 물기가 많잖아. 그니까 더 단단하게 얼어가지고 안 녹는 거예요, 잘. 크림인 일반 맛은 되게 잘 녹는데 그 사과 맛은 조금 더 샤베트 느낌이어가지고 잘 안 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어떡하지? 하다가 어차피 친한 친구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 기본 맛부터 둘이 다 작대기 이렇게 긁어먹고 그러니까 사과 맛이 좀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긁어서 퍼먹었어요. 맛은 있었어. 두 개를 같이 먹으니까. 사실 이래서라도 좀 음식점 가고 이럴 때 2명 이상으로 가고 싶거든요. 맛이 궁금하잖아. 내가 왜 로제 파스타만 먹어야 되냐고요. 나는 까르보나라 파스타의 맛도 같이 보고 싶은데 하나만 시키면 느끼하잖아. 두 개를 같이 시켜서 나눠 먹으면 딱인데. 그걸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밥은 친구랑 같이 먹고 싶다. 맛있게 먹고 싶으니까. 그게 안 되면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 사두신 참치캔이나 열심히 비축분 삭제하는 거지 뭐. 파스타도 반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그 짬짜면 뭐 이런 것처럼 록가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제 반 까르보나라 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중국집에서 반반 그릇 들고 다니면 안 되나요? 나쁘지 않아. 근데 로제 반 까르보나라 반은 진짜 좀 괜찮지 않아요? 난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 맛있겠다. 그러면 로제는 약간 그 햄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그쪽 로제로 하고 까르보나라는 해산물 넣어서 까르보나라 어때요? 반대어도 좋기는 해요. 여러분이랑 있으면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볼이 진짜 너무 아파. 앞으로도 계속 저녁당 하시나요? 아니요, 아마 그렇게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녁에 하고 싶은데 정말 바빠가지고 요즘 기운을 세상에 쪽 빨리고 있어서 그래서 요즘 저녁에 못 켰었던 건데 오늘은 약간 기운이 나서 켰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앞으로도 보기 힘들겠네. 아, 저녁 방송만 보실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보긴 할 거예요. 예루가 조금 기운을 덜 빨리면 켜볼 테니까요. 아, 그리고 요번 주에는 얼마 만에 금요일 방송이야. 그동안 평일에는 일 때문에 바쁘고 주말 방송인 일어나질 못해서 맞아. 예루가 맨날 주말에 아침에 방송했더니 방송 끝날 때쯤에 오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얘네도 원래 주말엔 절대 일찍 일어나지 않았는데 웃겨. 일어나서 알람 보고 오면 방송 꺼져 있음. 맞네. 사실 그래가지고 그 방송 시간을 좀 낮으로 옮길까 이 생각도 좀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에는 일요일에도 방송이 있는데 원래 토요일 방송인데 이번 주에는 일요일에 도 방송이 있거든요. 내일은 아마 방송을 하기는 할 건데 길게는 못 할 것 같고 아마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켤 것 같아.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는 굿잠 주무시느라 못 오시겠죠? 평소보다 일찍 켜서 조금 평소보다 일찍 끝내는 걸로 내일은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아마 한 바른생활 어린이 모드로 9시쯤 켤 수도 있어요. 예루가 일어날 수 있다면 말이죠. 아마 일어나겠죠 뭐. 슈레딩거의 예루. 어느새부턴가 올라오지 않게 된 일정표. 비극적이야. 이게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방송을 해야 일정표에 쓸 것도 있고 왜냐면은 하루는 저챗하고 나머지 이틀은 막 방송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좀 일정표를 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루는
지금 토요일에 한 번씩밖에 방송을 못 켜고 있으니까 그때면 항상 그 평일 동안 있었던 밀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게임할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뭔가 일정표에도 자꾸 소홀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카페도 방송도 찾아보기 힘든 예로의 흔적. 이 얼마나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사람인지. 가끔 카페에 간단한 일상글이라도 올려주세요. 아, 마음이 아파. 할게요. 이번 건 해볼게요 아니고 할게요다. 할게요. 아마 4월 4월부터는 확실히 좀 적어도 3월보다는 여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확신이야. 실제로 그럴 거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한테 예로의 일상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주말 방송은 지금이 너무 이른 아침인 것 같아서 점심 즈음으로 옮길까도 약간 고려를 하고 있다. 왜냐면 항상 예로 방송하기 30분 전에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맨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목이 안 풀린 상태로 얘기하니까 목이 되게 빨리 아픈 거예요. 덜 깬 예루. 약간 좀 비몽사몽하고 그래도 다행인 게 보통 방송을 켜자마자 막 무슨 30초 안에 막 잽싸게 등장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루가 좀 혼자 떠들면서 목을 좀 풀고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좀 일어나셔가지고 오시는 편이라서 그동안은 문제가 없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맨정신으로 마주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도 예루도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진짜 느끼긴 느껴요. 그 PT 선생님도 맨날 체내 수분량이 너무 부족하다. 물 좀 많이 마셔라 이러시고 예루는 좀 갈증을 못 느끼는 편인데 이게 내가 못 느끼는 거지 내 몸에 수분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맨날 방송할 때는 막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2시간 동안 얘기하기 이런 거 하는데 끝나자마자 물을 막 2잔씩 마시고 좀 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습관을 들이려고 그 삼성헬스 어플에 그게 있거든요. 물 마시라고 알람 띄워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도 했는데 초반에는 좀 하더니 이젠 안 하더라. 이 꾸준한 사람 같으니 안 하는 방식으로 꾸준하다. 꾸준하게 안 한다. 믿고 있었다고 예루짱. 아, 수분도 수분이지만 목을 냉각시킨다는 느낌으로 목을 많이 쓰니까 좀 많이 마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해. 그렇긴 해요, 진짜로. 그 예루는 말을 많이 해서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분감이 목 속에 자꾸 없으면 더 그러는 것 같아. 하지만 찬물은 마시면 독이라는 거. 그 만독불침 돼야 되겠다. 아, 예루 진짜 찬물 매니아인데 원래 겨울에도 찬물만 마셨거든요. 지금도 겨울에도 찬물 마시기는 하는데 목이 간질거리고 아플 것 같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물을 끓이지만 물 냄새 나고 맛없는 미온수 으액 별로 정말 싫어. 좀 그 먹는 느낌도 안 나잖아요. 상온에 있는 물은 좀 뭔가 그 차가운 물이 딱 이 체내를 딱 들어갈 때 그 느낌이 딱 있는데 차가운 냉수가 나의 이 몸 안을 순환하면서 나를 식힌다 이 느낌이 딱 나야 되는데 미온수는 그냥 들어가면은 뭐 그냥 꿀떡꿀떡 그냥 주르르륵 하고서 마시게 되는 것 같아. 뭔가 좀 물을 마신다 라기보다 체내에 수분을 좀 충전한다 약간 이 느낌이어가지고 미온수는 마실 때 재미가 없어요. 물을 근데 재밌으려고 마시나? 아무튼 그렇네요. 그나저나 잠깐 켜려고 했던 건데 또 막상 방송 켜니까 재밌어가지고 전 마실 때마다 재미있는 펩시 제로를 3리터씩 마셔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 그 탄산에 맛들려 버리면 그냥 물은 그 맛이 없어서 못 먹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봤어요. 예루는 다행히 그렇게 되기 전에 탄산을 좀 줄이는데 성공을 했는데 회사에서도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 근데 커피랑 술 안 마시고 탄산 마시는 거면은 오히려 약간 이득 본 것 같기는 한데 술을 끊는 게 되게 커 보이긴 하거든요.
예루는 그 커피의 위험성은 사실 커피를 잘 안 마시니까 몰라가지고, 근데 술은 예루가 술을 직접 마시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위험성을. 그래가지고 좀 술을 끊고 탄산을 고르게 된 거면 예루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술은 사장님이 억지로 먹일 때만 마셔요. 근데 예루도 약간 비슷해. 술을 못 먹냐고 하면은 못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는다는 건 막 아예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바로 어지러워가지고 막 네 발로 걸어서 네 발로는 걸을 수 없지. 네 발로 기어서 집에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사람은 못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마시려면 마실 수는 있는데 좀 재미를 못 느끼겠어. 술자리는 좋아해요. 사람들 다 핀트가 나가가지고. 이게 좀 사람들이 술 마시고 약간 핀트가 나갔을 때의 상태가 예루가 맨정신으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그 상태거든요? 그래야 약간 정신 상태가 비슷해진단 말이야. 가면은 그럼 예루는 술을 안 마셨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랑 텐션이 맞아요. 그래서 술자리는 좋아했어. 근데 뭔가 거기 가서도 예루는 별로 술은 마시지 않았어요. 별로 술은 먹고 싶지 않아.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묘하게 정신이 풀어져 있는 꼴을 감상하는 게 재밌는 거지. 너무 괴로움. 어떤 게야? 마시는 게? 아니면은 그 텐션을 맞춰야 되는 게? 그 뭔가 알바하는 곳 단체 회식 자리라던가 이러면은 먹을 수는 있기는 한데 분위기 맞추려고 한두 잔 먹는 정도? 그거 엄청 빼요. 먹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이랑 먹는 거면 막 호로요이 이런 맛있는 거 먹잖아. 그거는 괜찮은데 아 어른들이랑 먹으면 왜 그렇게들 소주를 좋아하시는 건지. 아 빨리 기절해서 집 가고 싶은데 집 가서 버티버 보고 싶어. 이런 맛없고 재미없는 술자리 말고 집에 가서 재미있는 미소녀가 하는 방송 보고 싶어. 미소녀가 하는 방송. 미안합니다. 아니, 네, 미안합니다. 하지만 견뎌주세요. 예루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루의 친구들도 이런 걸 견디고 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친구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루랑 친구가 된 거지? 진짜 안쓰럽다. 어쩌다가 반배정이 잘못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예루랑 엔진스쿨 초등부 때 친구거든요? 다들 반배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예루랑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네? 어쩜 좋아. 조용히 관찰만 하고 있으면 재밌기는 할 듯.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미소녀 배달이야 이러다가 친구 오빠한테 걸리고 자기 혼자 막 갖은 귀여운 척은 다 하다가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를 할 거면 하지를 말든가. 아야 내가 때리고 내가 맞네. 아파라. 내 친구들도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한 번도 예루한테 적당히 해라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막 예루가 주말에 놀러 가고 이럴 때 깜찍한 옷을 주로 선호를 하니까 그런 걸 항상 입기 전에 친구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정할게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너희랑 여기 가기로 한 거 이거를 입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부담스러운 사람 손 들어줄래? 하고서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올리고 막 그랬는데 내 친구들이 항상 반응이 다 똑같아. 입어. 예쁜데? 입어. 아 입어. 괜찮음. 다 이렇게 답장해가지고 그거를 한 몇 년 했더니 이제 그냥 물어보지 않고 입고 나가고 있어요. 그거 그냥 귀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예루가 귀여운 옷을 아니고 평범한 옷을 입으면은 왜 오늘은 좋은데 멀리까지 놀러 나가는데 예쁜 옷을 입지 않았냐고 물어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루가 좋아하는 거를 알고서 챙겨주려고 그러고. 형제자매가 있는 나의 친구들. 자신의 형제자매와 이미 그 또래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 상황을 충분히 겪고 예루보다 훌륭한 어른이어가지고 예루를 견뎌주는 멋진 사람들. 정말 전생에 아주 좋은 일을 했던 게 틀림없어요. 지금 친구들을 만난 걸 보면. 근데 보통 이런 얘기는
뭔가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신의 그 배우자에 대해서 평가할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전생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 같다. 아,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예로는 이 모든 대화에 감사하는 방향이 전부 친구야. 나의 친구.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얼마나 착해요. 일단 예로랑 친구를 10년 넘게 해주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롤러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마사지기 써야 되겠어요. 이거 꾸준히 하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야. 아니, 이게 턱이 너무 아파가지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갔는데, 그 턱관절 전문 치과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다행히 뭐 그런 이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근육을 많이 써서 그런 거래. 다른 데도 가서 봤는데, 그 한쪽 근육이 조금 더 짧아가지고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턱에 막 힘을 주지 마세요 이런데 집중할 때마다 힘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버렸는데 어떡해요 예루는. 그래서 그냥 꾸준히 롤러로 근육을 풀어주기로 했고요. 부가적으로 턱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이거 되게 아픈 게 그러니까 근육이 땡겨서 아픈 거잖아. 그러면은 보톡스 같은 걸로 좀 하면은 괜찮은가? 해서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그걸 맞았는데도 계속 아프신 분이 있더라고. 갔대. 겸사겸사를 좀 노려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효과가 오래 못 가고 풀린대.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아픈 건 아니니까 꾸준히 롤러 등으로 근육을 풀어주며 버텨보려고 합니다. 얘로 어렸을 때도 그 V라인 롤러 마사지기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거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보톡스는 도구로 마취하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맞아줘야 돼요. 맞아. 약간 그것도 좀 부담이고. 그리고 예루는 보톡스 효과가 끝나면 안녕 안녕 하고서 보톡스가 깔끔하게 사라져줄 줄 알았는데 한 번 독에 당한 자리여가지고 원상복구는 안 된대요. 나 그거 알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면 안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생각도 안 하게 됐어. 진짜 무서워. 쭈글쭈글해지던데요. 너무 무서워. 정말 싫어. 너무 무서워. 아, 맞다. 예루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예쁘고 귀여운 플립인데 방송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루를 볼 수 있게 하려면은 아이폰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폰을 옛날 기종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예루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대 내에서 고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옛날 기종을 골랐는데 얼마 전에 이 아이폰 카메라로 우연히 사진을 좀 찍었단 말이에요. 갤럭시가 훨씬 최신폰인데 얘를 플립이 훨씬 새 건데 화질이 아이폰이 훨씬 좋아. 아, 너무 열받아. 정말 열받았어요. 정말 플립 친구를 어찌하면 좋을까? 귀여운 액세서리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다녀야지. 정말 안 되겠어. 예루는 핸드폰에 바라는 게 좀 많았는데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액세서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전화가 되고 인터넷 서핑이 되는 액세서리다. 좀 여름에 발열도 있고 이거 발열 때문에 뒤에 판에 유리 있는 것도 점점 뜨고 있거든요? 저번에 붙이러 갔는데 돈이 상당히 좀 들길래 여름 되면 또 뜰 텐데 싶어서 안 붙였단 말이지. 하여튼 간에 다음에는 핸드폰 접히는 걸로는 사지 않으려고요. 플립은 이쁜 거 빼면 다 구리다는 거임. 안 돼, 우리 플립장 듣지 마. 저런 나쁜 말 들을 필요 없어. 넌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접히는 핸드폰이야. 그건 아주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응, 됐어. 잘 달랬어요. 괜찮아. 잘 달랬어. 하여튼, 나 아이폰, 요즘 핸드폰은 또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최신 폰을 어느 쪽이든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신폰 화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걸로 비교를 해도 플립보다는 다른 핸드폰들이 오래된 핸드폰도 더 사진 화질이 좋았다.
슬펐어요. 앞으로 사진 찍을 때 맨날 저걸로 찍어야 될 것 같아. 아이폰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 아, 화질이 정말 깔끔하던데요. 깜짝 놀랐답니다. 확대를 하는데 화면이 깨지지 않아서 놀랐어요. 그랬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거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도 턱이 계속 아파가지고 오늘은 토요일 방송이 아니 금요일 방송이었으니까 금요일 밤에 안녕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들 되게 오랜만에 켠 평일 밤방송이었는데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토요일 16분 전인데 바로 켜놔요. 아침 일찍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침 일찍이기는 하지. 그 켜는 시간은 한 9시쯤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9시일진 모르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9시에 못 일어나 계시지 않나요? 예루가 혹시 예루의 게으름을 여러분들한테 너무 투사하고 있나요? 9시에 일어날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죠? 일어난다면 9시 못 일어난다면 9시 반 그때 시작해서 조금 짧게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 보려고 7시에 일어나요. 아니 무슨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요? 목욕 재개하고 머리 드라이도 한번 하고 깔끔하게 옷 꺼내 입고 향수 뿌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아 웃겨.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예루도 그 시간에는 클클 자고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내일까지 받고 와도 될. 진짜 1시간이면 받을 텐데. 그러면 오늘도 예루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도 방송이 있고 일요일에도 방송이 있는 3연대의 주간이니까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안녕.